는 공통수학 1의 개념 내용이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을 쓸 수가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죠. 이때 내가 두 근을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근은 이걸 말하는 거고 이 계수는 A, B, C 얘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과 여기 계수들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먼저 얘기하자면 두 근의 합과 곱과 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가지고? 이 두 근만을 가지고서 이 두 근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계수를 가지고서 이 두 근의 합과 곱과 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수들만 알면은 내가 이 근을 하나하나는 몰라요. 하지만 얘네를 합쳤을 때 어떤 숫자인지 또는 곱했을 때 뺐을 때 어떤 숫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먼저 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은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알파 그리고 베타를 각각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합은 뭘로 만들어지냐?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계수 A분의 1차항의 계수 B가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무엇입니까? 알파, 베타죠. 요거는 뭘로 할 수 있냐?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조금 위로 쓸까? 이렇게. 자, 두 근의 차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빼기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두 개의 수가 있다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뺐을 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쓰게 되냐면은 절대값을 쓰게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요거는 뭐냐면 절대값 2차항의 계수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요거는 언제만 성립하냐면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2와 3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근의 차라는 거는 2 빼기 3을 하거나 3 빼기 2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고 3 빼기 1은 1인데 이때 차는 우리가 1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빼기 3의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결과를 1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두 근의 합과 곱과 차가 각각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근을 구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냐? 인수분해를 하기도 하지만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내가 한 근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베타는 뭐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얘와 얘를 두 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자, 한번 더해보세요. 여기서 2A는 어차피 그대로죠. 2A분의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대로 약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수,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만으로 두근의 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죠? 둘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a 곱하기 2a를 하니까 4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곱하기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마이너스 b를 곱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알파와 베타 위에 분자가 서로 무슨 꼴이냐? 합차 공식을 할 수 있는 꼴이에요. 왜? 앞에 마이너스 b, 뒤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동일하고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이 성립이 돼서, 자, 마이너스 b의 제곱인 b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제곱하게 되니까 b제곱 루트 벗겨져서 이대로 오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제곱과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서 그냥 4ac가 되고, 자, 여기 4와 4가 약분이 되고 a 하나 없어져 주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a분의 c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의 차입니다. 자, 두 근의 차는 항상 뭘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 자, 얘는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두 근의 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은,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b니까 사라지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돼서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 약분이 되고, 자, 선생님이 아까 실근일 때만 성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만 된다? 허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쵸?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가 씌워져 있을 땐 항상 뭐만 나오냐? 양수만 나오게 되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는 거고, 밑에 있는 이 a만 실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a가 되겠고 위에는 그냥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해서 차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는 차를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어려운 문제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주로 그럼 1번과 2번 합과 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식들을 잘 인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근을 가지고서 2차 방정식을 만들기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근을 생각을 해봅시다. 두근 역시 뭐로 표현하냐? 두근은 알파 또는 베타로 표현을 합시다. 자,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두근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걸 가지고.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으래요. 2차 방정식을. 근데 얘는 지금 알려주는 이거는 언제만 사용이 가능하냐면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만? 1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라는 건 얘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냐? x-알파 그리고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예를 들어 실제로 두근이 예를 들어서 2와 3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x-2, x-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두근이 2와 3으로 나왔겠죠? 그쵸? 2와 3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 식도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x-알파,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우리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랬더니 이 식을 한번 쳐다봅시다. 두근이 알파와 베타로 주어져 있게 되는데, 자,
가운데 1창의 개수는 우리 여기 마이너스인 것에 주목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하고 두근의 합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죠? 다시 두근의 합을 1창의 개수로 쓰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원래 식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두 곱이 상수가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자, 두근이 아까와 같이 2와 3이라고 했을 때 자, x 제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 두근의 합 여기다가 쓰고 x 그리고 두근의 곱인 6이 이렇게 와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 마이너스만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근이 주어졌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을 예전에 좀 많이 배웠었어요. 네, 그쵸? 자, 근데 그 중에 이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좀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요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우리 2창의 개수 이런 식으로 벗겨내고 x-알파, x-베타의 형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죠? 그쵸?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a가 뭔지 알파, 베타가 어떤 숫자인지는 뭐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다항식 1차항과 1차항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a는 2차항의 개수로 모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때 이 알파와 베타는 무엇이냐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쯤 알았을 겁니다. 뭐냐면 근해 공식으로 얻어진 두 근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요거를 제가 바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인데 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요 2차 식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요. 얘를 인수분해 하래. 그럼 얘도 어떤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알파와 베타에다가 근해 공식으로 얻어진 근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일반적으로 뭐 x꼴로 인수분해 하려니까 숫자가 그게 안 나와요. 그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뭐도 배웠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해서 후보 쭉 해서 f 알파는 0 해가지고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 뭐였어요?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 배웠었죠? 그죠? 자, 요거 기억 안 나면은 제가 그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 그 개념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자, 지금은 이 방법이 아니라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x는 자, 지금 가운데가 짝수입니다. 짝수 공식 쓸게요. 안 외운 사람 빨리 외우세요. 진짜 이거 정말 많이 활용돼요. 자, a분의 이 마이너스 b'이니까 b'은 2죠. 마이너스 b'이니까 마이너스 2 뿔마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라서 10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4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로 생각을 하고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로 생각을 하자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각각 이 상태 마이너스 앞에다가 때려 박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하나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집어넣고 여기에서 뭐 생각해야 된다? 여기 있는 이 a 뭐라고 했어요? 여기 a 여기 2차항의 개수 그냥 앞에다 써주면 된다 했죠. 자, 2차항의 개수 뭡니까? 2죠. 여기다 꼭 써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 얘를 제외하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안 돼요. 앞에 꼭 이 꼭 써주세요. 이차항의 개수 쓰면 인수분해가 완료인데, 자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자 2 써주고 x 2분의 잠깐만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혹시나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안 되면 이 마이너스가 그냥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 플러스 만들어서 여긴 마이너스가 됐다. 여긴 플러스 되고 여긴 마이너스가 됐고 여긴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거 되게 유용하니까 많이 써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현상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켤레 기억하나요? 켤레? 지난 시간 예전에 켤레 복소수 뭐였어요? 서로 짝을 이루는 복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에도 서로 짝을 이루는 근이 존재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켤레근이라는 거죠. 자, 근해 공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많이 나오죠? 유용합니다.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여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바로 켤레근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켤레근을 만들어내요 얘가. 자 그래서 플러스인 지금 모양이 어때요? 2a-b 플러스 2a-b 플러스이고 뒤에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하나,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이고 뒤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그러니까 모양이 다 똑같은데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다른 근을 켤레근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p 플러스 q 루트 m. 그러니까 뒤에 뭐가 살아있는 거야? 무리수가 살아있는 이 근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살아있는 근 같은 경우에는 얘의 켤레근은 무엇이냐? p 마이너스 q 루트 m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근이 이번에는 복소수야. 허수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p 플러스 qi의 모양이면 얘의 켤레근은 무엇이냐? 근입니다. 근. p 마이너스 qi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한 근이 주어져 있어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군을 내가 뭐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해가지고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만 쓰더라도 우리는 다른 근 하나를 알아낼 수 있다.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다른 근 하나는 p 마이너스 qi라는 거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2. 그럼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뭐 9다 이런 식으로 잡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의 공식을 썼더니, 그죠? 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이 어떻게 나오냐? 근이 어떻게 나오냐? 알파는 2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9인 거 하나랑, 그리고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 되죠? 그럼 얘네들을 각각 루트를 풀어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즉 0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수의 모양일 때는 켤레근이
그렇게 모양이 똑같이 생기진 않는다. 예, 결과적으로 중간에 이거 루트 풀기 전까지만 해도 켈레근의 모양을 좀 가지죠. 하지만 풀어지고 난 다음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켈레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지 않다. 언제 통한다? 한근이 무리수 그리고 허수의 모양일 때 이게 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과 계수의 관계, 무엇보다 그 근의 공식이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였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 한번 잘 정리해야 되고, 특히나 단순히 그냥 이 공식들을 두근의 합이 뭐 a 마이너스 a분의 b다, 곱이 a분의 c다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네가 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지 근의 공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 과정,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도 같이 외우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이 많은 걸 언제 다 외웁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증명할 줄만 알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만 알면 문제에 금방금방 적용하고 내가 따라 외우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증명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